다음 사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우르주어 신부님 그리고 꿀밤 가족 여러분. 저는 꿀밤 방송을 들으며 행복한 출근을 하는 정은율 안젤리카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은율 안젤리카는 제가 첫 병원에 있을 때 간호사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결혼을 해서 두 아이의 엄마이면서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때 이제 제일병원 교회 분들이 되게 열심히 되게 잘하셨거든요. 분위기가 되게 좋았었어요. 병원은 되게 작지만 분위기가 되게 좋았었습니다. 그때 이제 키보드 반주 봉사 미사 때마다 항상 그거 하고 그랬었는데 그랬습니다. 스미님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제 사연은 조금은 무거운 사연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념적인 사연도 아닙니다. 47년이 지난 후에도 잘못된 것을 되돌리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마음 아픔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친한 친구, 남편, 선생님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저의 외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 성함은 박기래. 제가 처음으로 할아버지를 뵌 건 초등학교 6학년 때 감옥으로 면회를 가서였습니다. 상상만 해온 할아버지를 처음으로 본 것이 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일기장에 썼다가 그 다음날 엄마는 담임 선생님 부름을 받으셨고 엄마의 눈물을 본 이후로 전 할아버지에 대한 말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1974년 당시 유신 독재 체제에 반대하여 민주화 운동과 연관되어 구속되셨는데 그 사건은 통일혁명당 재건이 사건으로 거짓 조작되어 2년간 사형수를 포함 20년간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계시다가 석방되셨습니다. 통일혁명당 사건은 당시 대규모 간첩 관련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도 들어봤습니다. 불법 감금, 고문, 그리고 허위 자백으로 조작된 이 사건으로 사업가셨던 할아버지는 모든 재산과 인생을 몰수당하셨습니다. 사형 집행은 미리 통보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언제 집행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라 그날 저녁이 되어야 하루를 더 살았다는 안도감을 가진다고 말했던 할아버지의 말이 생각납니다. 그 이후 석방되신 후에는 여러 가지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과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할머니, 엄마, 이모, 삼촌은 간첩의 아내로, 간첩의 자식으로 살아가야 했다 합니다. 신원조회라는 것으로 인해 공부도 직업도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었다고 엄마가 가끔씩 이야기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무죄를 위해 몇 년간의 노력으로 드디어 재심이 열렸습니다. 다시 아픔을 드러내 보인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엄마의 가족들은 더 늦어지기 전에 할머니가 계실 때 잘못된 과거를 돌려보려 용기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47년이 지난 현재 2021년 7월 6일 검찰의 재심 판결은 무기징역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재판부는 검찰에서 내린 구형의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선고를 미루게 되었고 8월 31일 최종 선고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가족들은 지금 모두 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8월에 시작하셨다 합니다. 코로나의 심각함으로 인해 혼자서 더운 날씨에 엄마와 삼촌들은 목소리를 내시고 있다 합니다. 미국에서 소식만 듣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다 이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꿀밤에서 신부님의 목소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듣길 바라며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실제로 알고 보면 사실이 거짓일 수 있고 우린 그걸 믿으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되었다고 알았을 때 늦었지만 그것을 되돌릴 수 있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 상처받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8월 31일 최종 판결이 진실된 판결이길 기도합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 가족들이 똑같은 죄명을 받지 않길 기도합니다. 이번 재심을 통해 우연히 할아버지 유언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 연좌제로 고생만 했던 우리 가족들에게 빈손으로 떠나가게 되니
이것이 가장 내 가슴과 마음이 쓰리다. 마지막 최후로 정식 사과를 하오니 용서해 주길 바란다. 이제 마지막 이 할아버지의 평생 소원은 민족의 화해다. 마지막으로 신청곡은 엄마가 좋아하시는 노래 싸이의 기댈 곳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이 사건 유명한 사건이죠. 근데 갓길의 할아버님, 그 당시에 간첩 유신독재 때나 그렇죠. 특히 유신독재 때 간첩 사건 치고 제대로 된 간첩 사건이 없었죠. 다 공작된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때도 그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죠. 저희가 1인 시위를 하면서 하신 그 아버지 고 박길의 선생 무죄 선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잠깐 읽어드릴게요. 저는 고인이신 아버지 박길의 선생의 재심 사건, 재심 청구인 장녀 박영숙입니다. 47년 전 아버지가 구금되기 전에 대학 2학년인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버스 통학길과 학교 교정까지 미행당해 두려웠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 박길의 선생 사건이 터졌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발목에 쇠고랑을 차고 온몸이 밧줄에 묶인 채 줄줄이 일행들과 대문에 들어서는 수갑찬 아버지의 처절한 눈빛은 지금도 잊지 못할 악몽입니다. 아버지 박길의 선생이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수로 옥살이를 할 때 사형수의 아내라는 기막힌 소리를 들으며 옥바라지 하던 어머니 41살, 동생은 9살, 13살, 16살로 간첩의 자식이라는 비웃음 속에 가슴 아픈 사춘기를 보냈고 혹독한 군생활을 겪고 저는 힘겹게 대학을 졸업했지만 신혼조의 문제로 취업할 수가 없어 전라북도 시골 학교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도 신혼조의 문제로 학교에서 쫓겨나 많이 당황했습니다. 서대문 구치소에서 아버지 박길의 선생이 면회를 할 때마다 흰 죄수복에 고무신을 신고 평소처럼 건강해라, 오뚜기처럼 일어나거라, 기술을 배워라, 어머니 잘 모셔라, 고맙다 하시며 슬픈 눈빛으로 뒤돌아서는 아버지의 부은 얼굴과 초췌한 모습에 엉엉 울었습니다. 부사일생으로 아버지 박길의 선생은 우여곡절 끝에 17년 만에 석방되었지만 이미 고문과 오랜 옥고로 온몸이 병들고 지치고 가난하고 초라해진 모습에 너무나 슬프고 억울해서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집은 망했고 예기치 않은 불행 속에 수십 번의 이사와 온갖 장사를 하며 악착같이 뼈저린 삶을 버티신 어머니가 되셨기에 저희가 살았습니다. 지금 89세 누령이신 어머니 서순자 여사는 살아계실 때 꼭 남편의 무죄 판결로 명예가 회복되어 우리 집안에 뿌리 깊은 한이 풀리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간첩의 자식이라는 끔찍한 누명을 쓰고 무시당하며 너무나 비참하게 살았던 우리 가족들의 휘맺힌 억울함이 풀리고 고인이 되신 아버지 박길의 선생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반드시 양심 있는 재판부의 무죄 판결 선고를 촉구합니다. 2021년 7월 27일 재심 청구인 박영수. 지금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렇죠. 하다못해 저도 종북자빨 신부로 퇴출 신부로 올라가 있곤 하잖아요. 제가 어딜 봐가지고 종북자빨인지 도대체 왜 나를 퇴출시키겠다는 건지 퇴출시키면 나야 감사하지는 않은데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어떻게 내뱉을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근데 늘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예수님 시절에도 그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요. 윤 베로니카니 한국 천주교는 너무 보수적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하느님이 일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율법학자들, 바리사이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도 진실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만들고 드러나야 한다는 거. 가족들이 그 시절에 간첩의 가족이라는 걸로 겪으셨어야 했을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감히 짐작도 안 갑니다.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응원합니다. 박기래 선생님께서 하셨던 그 숭고한 뜻이 호도되지 않기를, 그대로 진실이 밝혀지기를 8월 말에 난다고 하는데, 저도 소식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어머니 얼굴 알거든요. 어머니도 뵌 적이 있거든요. 이런 사연이 있는 거는 전혀 몰랐었거든요. 저도 이렇게 메일이 오기 전까지. 안젤리카도 어머니도 뭐 한강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왔었거든요. 이런 큰 아픔이 있었는지는 정말 몰랐었네요. 연자제가 뭐야? 북한도 아니고. 네. 그래도 진실이 밝혀지기를 희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